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날 떠난 그 사람 행복할까 불행할까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사람은 겉으로 어떤 모습일지 먼저 좀 볼게요. 지금 겉으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겉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 상대방 분은 부드러움과 매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지나고 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이제 자리를 잡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꽤 단단하고 이성적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차갑게 무장한 모습이라는 게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겉으로는 여전히 감정적인 매력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난 괜찮아,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감정보다는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가벼운 외피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 겉으로는 마치 한 단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나는 과거를 끝냈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있다, 이런 태도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타로는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카드가 겉모습에 나왔다는 건 사실상 끝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강박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대방 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지고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 새로운 어떤 이런 연결이 있어 라고 이제 말하는 듯이 주변과 협업을 하거나 이제 뭐 관계를 맺는 태도로 스스로 안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건 냉철함과 이제 단호함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듯 철저히 이성적이고 단단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차가운 자기 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1번님의 상대방 분은 지금 겉으로 매력적이고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성적으로 단단한 매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직관적으로 읽으면 이 모든 건 실제 감정을 숨기고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어떤 방패막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본인을 약하게 이제 보게끔 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은 어떨지 보여주세요.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
겉모습은 이성적이고 단단한 태도였는데 속을 열어보니까 훨씬 더 극적이고 혼란스러운 게 보여지고 있어요. 무너짐과 상처가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과거에 따뜻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통제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즉 속마음은 폐허와 어떤 향수, 절망과 감정 통제가 뒤섞여 있는 그런 모순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상대방 분은 속이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충격, 그리고 예기치 않게 모든 게 무너진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잔재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나는 괜찮아 라는 그 가면은 사실 여전히 속이 폐허같다는 걸 감추려는 방어막일 뿐인 거예요. 속에서는 과거에 따뜻했던 기억, 좋은 순간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과거에 의지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회상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 불안을 견디기 위해서 과거의 온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처럼 보여지는 거죠. 내면의 깊숙한 곳은 사실 끝났다라는 절망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상처를 여러 번 곱씹으면서 내가 정말 무너졌구나 라는 감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어떤 길바닥 같은 그런 심정으로도 읽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겉으로는 차분하고 성숙한 감정적 통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심으로 편안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태도에 가까워요. 즉 속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겉으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일 거예요. 속마음은 탑과 소드 10처럼 이게 탑과 소드 10이죠. 무너짐과 절망으로 가득해요. 여전히 컵 6이 보여주는 과거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컵 왕처럼 차분하고 안정된 척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보여야 하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과거의 따뜻함이 그리운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절망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감정을 다시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차분한 척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옷이 계속 내려오네요. 자, 1번님을 떠난 선택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현 시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앞선 질문에서 속마음이 무너짐과 향수에 좀 잠겨 있었죠. 이번 카드에서는 그 선택을 평가하는 양가적인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외로움과 결핍,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가능성과 안정, 이런 걸 붙잡으려는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이 선택이 완벽한 해방이 아니라 공허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으려는 그런 과정임이 좀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떠난 선택이 결코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 상대방 분은 무언가를 잃었다, 그리고 결핍이 남았다, 이런 감각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외롭고 차가운 공간에 이제 홀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남아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내가 정말 더 나아진 게 맞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삶, 미래에 더 튼튼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미성숙한 단계라서 스스로 납득시키려는 자기 위안이 어떤 성격이 큰 거예요. 겉으로는 이 선택 덕분에 자신이 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나는 더 단단해졌어.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라는 자기 이미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내면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가식적인 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떠난 선택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 선택이 확신으로 굳어지지 못했고요. 여전히 방황의 연속이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대방 분은 떠난 선택에 이제 만족과 결핍이 동시에 공존하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겉으로는 이 길이 더 안정적이고 맞는 선택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허전하고 여전히 갈림길 위에 있다는 불안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길이었는지 상대방 분은 이 안정과 성숙을 얻었다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여전히 방황 중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는 척 하고 있는 모습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다면 그 생각이 앞으로 이 상대방 분에게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볼게요. 그 생각이 앞으로 상대방 분에게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겉으로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듯 보여지고요. 누군가하고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충돌, 그리고 다시금 깊은 상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안정된 듯이 보여도요, 근본적으로는 불행의 무게가 더 크게 드리울 가능성이 아주 강하게 시사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앞으로도 겉모습은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차분한 척 유지할 거예요.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듯 보여지려고 할 거고, 남들에게는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실제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다잡기 위한 통제된 이제 가면에 가까운 거예요. 겉으로는 베풀고 받는 균형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괜찮아, 균형을 찾았어 라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 균형은 늘 일시적이고요. 근본적인 공허를 메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내면 깊숙이 갈등과 충돌은 계속될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의문,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 감정 안에서 부딪히는 긴장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는 외부적인 행복을 쌓으려 할수록 내부의 혼란이 더 튀어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선택이 그 상대방 분에게 삶에 주는 영향은 다시금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가면과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내면은 여전히 끝맺음과 무게와 상실에 이제 기억에 짓눌려 있는 거죠. 이 카드는 결국 진짜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크게 자리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았다고 찾았다고 말은 하지만 속은 여전히 싸움과 불안으로 가득하고요. 결국 이 선택은 상대방 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요.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날 떠난 그 사람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거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사람은 겉으로는 어떤 모습일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 분 겉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대방 분 겉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대방 분 겉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대방 분 겉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겉으로는 마치 자신이 굉장히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고요. 여전히 멈춰있는 듯한 정체감이 묻어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떠남, 각성, 정체, 원칙이라는 흐름이고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라는 신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 보여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겉으로는 나는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갔어.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등을 돌렸고요.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난 듯한 그런 태도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읽으면 이건 행복해서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린 선택이라는 그런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자신이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새로운 눈을 떴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타인 앞에서는 과거를 뒤로 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듯한 의연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겉모습 속에는 여전히 멈춰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아무리 떠나왔다고 해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요. 어딘가 정지된 채 관망하는 그런 기운이 묻어 있어요. 직관적으로는 겉으로는 의연하지만 실제로는 발이 묶여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숨기고 있다는 그런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이제 원칙과 올바름을 강조하는 거죠. 마치 나는 더 성숙한 선택을 했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듯이 도덕적이거나 정당화된 모습으로 스스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는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2번님의 상대방 분은 지금 겉으로 나는 떠났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옳은 길을 간다. 이런 태도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깊이 보면요. 그 떠남은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정지와 답답함을 아는 상태예요.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의연함과 성숙함,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멈춤과 미련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떠났지만, 그리고 새로운 길을 택했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직 제자리고, 그래도 성숙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겉모습 뒤에 숨은 어떤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겉모습에서는 의연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이미지를 강조했죠. 속을 들여다보니 훨씬 더 미묘해요. 통제하려는 듯한 어떤 강한 욕구와 그 동시에 또 관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흔들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스스로 단단히 붙잡으려 애쓰지만 내면은 여전히 균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속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걸 본인 뜻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욕구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내면이 쉽게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죠. 겉으로는 등을 돌린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관계와 감정적 유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갈망이 남아 있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유대감을 나누던 그 순간 같은 그런 기억이 내면에서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이제 떠났지만 여전히 연결감을 원하는 거죠. 그런 모순이 숨어 있는 카드예요. 내면은 늘 경계 상태에 있어요. 상대방 분은 스스로도 아직 확신이 없고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있어요. 내가 떠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다른 가능성은 없었을까? 라는 그 호기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카드입니다. 결국 이 상대방 분은 마음속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한쪽은 안정과 통제를 원하고 또 다른 한쪽은 감정과 유대, 그리움 이런 걸 붙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면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2번님의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의연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관계에 대한 그리움과 흔들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황제 카드시 보여주듯이 스스로를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컵 2와 펜타클 2가 말하듯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예요. 상대방 분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따뜻함이, 그 연결감이 남아있어서 떠난 게 맞았을까, 균형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2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번 조합은 굉장히 현실적인 평가와 동시에 좀 혼란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어요. 떠난 선택을 이성적으로 옳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정에 대한 욕구와 동시에 이제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흐름이 함께 보여지고 있어요. 즉 한편으로는 확신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방황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 상대방 분은 분명히 필요한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머리로 내린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는 내가 냉철하게 잘라낸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관계의 균형을 찾으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는 만큼 받지 못했고 불평등했으니 떠나야 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자기 이제 정당화를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평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근거에 가까운 거죠. 내심 이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더 안정되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기반을 지켜야 하고 더는 흔들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약간의 과장, 스스로를 강하게 포장하는 그런 기운이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미련과 환상, 그리고 갈피를 못 잡는 혼란이 남아 있는 겁니다. 떠난 걸 합리화하지만 동시에 혹시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내가 놓친 게 있었다면 같은 끝없는 상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2번님의 상대방 분은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도 머리로는 확신하려고 하지만 마음에는 이제 혼란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겉으로는 이상적이었고 옳은 결단이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서도 속으로는 안정에 대한 집착과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환상 사이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옳은 선택을 해야 했고 그래야만 했는데 하지만 가끔은 다른 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앞으로 상대방 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그 생각이 앞으로 상대방 분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겉으로는 단단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혼란과 어떤 불안정, 고집과 통제, 그리고 다시금 상처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마지막에 펜타클 3이 나온 걸 보면 완전히 무너지진 않고 어떤 주변의 협력이나 도움을 통해서 최소한의 균형을 찾으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크게 작용하는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앞으로 그 선택이
상대방 분에게 남기는 가장 큰 영향은 혼란과 불확실성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환상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밤마다 불안이 찾아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불안을 덮기 위해서 강하게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고집을 세우고 감정을 철저히 다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내적 평안이 아니라 강박적인 자기 통제일 뿐이라서 결국 마음을 더 경직시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반복되는 건 상처예요.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나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좌절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내면에 나는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반복적으로 새기게 만드는 그림자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혼자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주변의 협력이나 사회적 관계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진짜 내면에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 유지하는 최소한의 구조물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상대방 분의 삶의 선택은 행복보다 불행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달이 보여주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황제가 보여주는 경직된 자기 통제, 그리고 소드 3이 보여주는 반복되는 상처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펜타클 3 덕분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거고 외부적 관계나 협력으로 버티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본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난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어야 해. 하지만 늘 불안하고 상처는 반복되고 결국 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고 남의 도움으로만 간신히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네, 이상 양양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날 떠난 그 사람 행복할까 불행할까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상대방 분은 겉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 분 겉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어떤 모습일까? 겉으로 어떤 모습일까? 겉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꽤 단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작은 성취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흔들림과 균형 잡기의 모습이 좀 겉으로 드러나지고 있어요. 즉 표면적으로는 자신감과 활력을 강조하지만 속은 아직 성장 단계라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인상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펜타클 사고 겉으로는 지금 가진 걸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기반은 확실히 있어 라는 그런 안정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건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겉모습은 이제 새로운 걸 배우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듯한 태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도 찾고 있어 라는 듯이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숙하기보다는 아직 초보적이고 또 미숙한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감이 있고 매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 해요. 타인에게는 당당하게 빛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나는 주도적이고 매력적이야 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저글링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마다 흔들리고 중심을 잡느라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번님의 상대방 분은 지금 겉으로 안정과 성취,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요.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있고 새로운 길을 배우며 당당하게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그런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그 안엔 아직 미숙함과 균형 잡기 이런 어려움이 함께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다시 보면은 잘 지내고 있고 새로운 걸 배우고 있고 자신감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중심을 잃을까봐 애쓰는 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 그 숨은 속마음도 한번 볼게요. 숨은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숨은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지금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 숨은 속마음. 겉으로는 자신감과 주도성을 내세우고 있어요. 속을 열어보니까 방어와 고집, 상처와 고독이 아주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강해 라면서 버티고 있는데 내면은 여전히 아픈 기억과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 태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은 외부에는 활발할 거고 내부엔 고립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속마음은 늘 방어 태세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못하고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긴장감을 강하게 품고 있어요. 이는 마음속 불안 때문에 오히려 더 벽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를 보이려고 하지만 속에서는 그걸 스스로를 이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강하게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강해야 하고 흔들리면 안 돼 라는 내적 강박이 이제 상대방 분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해요. 누군가를 떠났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어떤 아픔이나 후회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적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내면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상대방 분은 내면적으로 철저한 고독 속에서 본인의 성찰을 반복하고 있어요. 겉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듯 보일 거지만 실제로는 혼자 깊은 어둠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요. 외로움을 감추려는 그런 태도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3번님의 상대방 분은 겉으론 자신감과 활기를 내세우고 있고 속마음은 여전히 방어적이고 고독하고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강한 척을 하지만 그건 사실 불안과 슬픔을 가리기 위한 그런 가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강해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상처가 남아있고 결국 이 아픔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보여주세요. 어떤 생각을? 카드의 이 흐름이 굉장히 양가적이에요. 한쪽에서는 나는 이 선택을 지켜야 한다라는 방어와 어떤 결심이 좀 드러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길이 맞을까 하는 불안과 어떤 결핍이 좀 짙게 묻어나고 있어요. 떠난 뒤에도 강한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요. 실제로는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계속 자신을 다잡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카드는 방어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치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의미가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태도가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엔 피로와 경계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떠난 선택을 두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매우 커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지만 뚜렷한 확신은 없는 상태예요. 직관적으로 떠난 선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다른 선택지 앞에 서 있는 중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 선택에 대한 가장 솔직한 감정은 결핍과 외로움이에요. 겉으론 당당해 보이지만 속에선 이 선택이 나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깊게 남아있어요.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따뜻함이 부족한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잘 하고 있어 라는 그 자존심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당당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핍을 감추기 위한 자존심의 가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3번님의 상대방 분은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도 나는 잘한 선택을 했어 라고 스스로 방어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외로움과 결핍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를 두고도 갈림길에 서 있는 듯 불확실함이 크고요. 겉으로는 당당한 척 하지만 내적으로는 좀 공허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이 선택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길일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당당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 앞으로 그 상대방 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볼게요. 앞으로 상대방 분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여주세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조합은 굉장히 긴장감이 강해요. 앞으로 이 상대방 분이 떠난 선택이 남길 어떤 결과는 내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냉정한 자기 합리화, 끊임없는 방어와 고립, 결국에는 집착과 얽매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내면은 좀 불행 쪽으로 무게가 크게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앞으로 이 선택은 그 상대방 분을 계속 경쟁과 갈등에 장애가 놓이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 내적 갈등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평온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이 맞나 하는 자기 내적 싸움도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상대방 분은 그런 혼란을 이성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루기보다는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정을 억압하게 만드는 장치일 뿐이죠. 내면적으로 늘 방어 태세에 놓이게 될 거고요.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고집을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방어가 심해집니다. 이건 곧 외로움과 고립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카드죠. 떠난 선택은 결국 자유를 주지 못하고요. 새로운 집착과 얽매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든 상황이든 어떤 틀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강해요. 불행 쪽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3번님의 상대방 분은 떠난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이제 갈등과 불안정, 자기 합리화, 그리고 새로운 얽매임으로 크게 작용할 거고요. 행복보다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드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에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하지만 늘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늘 방어해야 하고요. 결국 또다시 무언가에 묶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날 떠난 그 사람, 행복할까 불행할까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 상대방 분은 겉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게요. 겉으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어떤 모습일까?
겉으로는 어떤 모습일까? 겉으로는 어떤 모습일까? 겉모습만 놓고 보면요. 이 상대방 분 굉장히 능력 있고요. 매력적이고 진중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마법사와 교황이 함께 나온 건 좀 드문 조합인데, 이는 동시에 나는 지적이고 영리하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사와 왕이 함께 나온 흐름을 보면요. 겉은 화려해도 속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여전히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마법사고 겉으로는 다재다능하죠. 주도적인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이뤄낼 수 있어 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자기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법사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힘을 보여주죠. 지금 이 상대방은 주변에 꽤 능숙하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겉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 도덕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거예요. 마법사와 교황이 나란히 나온 건 굉장히 재밌는데, 능력과 도덕성 둘 다 갖춘 사람이라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주변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모범적이고 진중한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감수성과 매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사답게 행동은 부드럽고요. 나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면도 있어 라는 그런 모습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만 기사 단계는 아직 성숙하지 않기에 실제로는 이상적인 이미지로 이제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정적으로 이 상대방 분은 겉모습은 또 냉철한 이성이에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판단력이 분명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기사와 왕이 함께 있는 걸 보면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그런 이중성 또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겉모습만 본다면 4번님의 상대방 분은 지금 능력이 있고요. 신뢰할 만하고요. 동시에 낭만적인 매력까지 갖춘 사람처럼 보여질 거예요. 나는 다 가졌어. 난 흔들리지 않아. 약간 이런 이미지죠. 그러나 직관적으로는 이 모습이 전부 진실이 아니에요. 능력, 도덕성, 감수성, 이성, 이 모든 게 포장해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나는 괜찮아. 능력도 있고 안정적이고 매력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이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고요. 속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꼭 봐야겠죠. 이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봅시다. 겉모습 뒤에 숨은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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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능력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내세웠죠. 근데 속마음을 열어보니 훨씬 더 복잡해요. 가족적 안정 욕구와 사교적 즐거움 추구, 하지만 허무,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 깨달음과 평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상대방 분은 겉과 속의 괴리가 상당히 크고요. 내적으로는 아직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안정된 관계, 든든한 울타리를 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도 연결됩니다. 속으로도 여전히 즐거움, 관계 속에서의 인정, 유쾌한 교류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행복이라기보다는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 에너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만족스러워 보일 거예요. 근데 속은 공허합니다. 원하는 걸 다 가진 듯 해도 마음은 텅 비어 있고요. 새로운 기회가 와도 손을 뻗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까지 깔려 있어요. 이건 앞선 컵 3의 즐거움이 얼마나 허상처럼 느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속마음의 핵심은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라는 내적 심판이에요. 과거와 지금을 다시 평가하고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큰 거죠. 이 상대방 분은 여전히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지만 동시에 내적 목소리는 자꾸 다시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겉으로는 마법사와 교황처럼 능력 있고 단단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안정에 대한 갈망, 일시적인 즐거움, 공허, 다시 내적 심판이라는 순환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짜 행복은 못 느끼고 자기 선택을 계속 되묻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안정과 즐거움을 원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고 자꾸 마음속에서 다시 묻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4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현 시점 4번님을 떠난 선택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4번님을 떠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체적으로 기다림, 느린 걸음, 새로운 불씨, 그리고 다시 배우려는 태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즉, 상대방 분은 떠난 선택을 두고 후회를 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드 에이스가 들어와 있어서 떠난 뒤에도 새로운 열망이나 가능성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직도 이 선택이 확실히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실험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떠난 선택에 대한 가장 큰 감정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루함, 불만족함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큰 모험이나 감정적 선택을 다신 하지 않고요. 책임과 의무를 이제 중시하면서 안정적인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기사의 걸음은 느리고 무겁기 때문에 이 선택이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열정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떠난 뒤에야 비로소 다른 가능성이 나에게도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후회와 기대가 동시에 얽힌 지점으로 읽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 배우는 사람의 태도죠. 즉,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할까라는 초심자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은 없고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단계인 거죠.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4번님의 상대방 분은 떠난 선택에 이제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고 싶은 욕망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확신이 없고요. 내가 제대로 한 걸까? 라는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상대방 분이 떠난 건 맞지만 지금은 그냥 기다려 보는 거야. 그래도 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기가 잘한 걸까? 아직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은 이 생각이 앞으로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볼게요. 앞으로 상대방 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볼게요. 행복과 불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생각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마지막 흐름은 꽤 현실적이고 동시에 좀 아이러니해요. 상대방 분은 결국 안정과 실속, 타인의 인정과 이제 관계 속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복이 진정한 내적 충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성공, 인정, 외부적 관계의 활력에 이제 기댄다는 점인데요. 즉, 언뜻 보기에는 행복해 보인다 싶어요. 근데 사실상 불행의 씨앗도 함께 안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상대방 분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떠난 선택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결국 안정된 삶을 선택했어 라고 위로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 안정은 마음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협력과 인정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인의 평가와 인정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남의 기준에 의존한다는 건 불행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그러나 이 카드가 나온 건 균형 잡힌 교류를 갈망한다 라는 뜻과 동시에 언젠가는 불평등하게 체감하게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척 하면서도 속으론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느끼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도 있는 거죠. 겉보기 행복의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즐거움, 관계 속의 유쾌함, 사회적 활발함은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앞선 2번 질문에서 나왔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하다의 그 흐름의 이제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상대방 분의 행복과 불행은 겉으로는 안정과 즐거움, 속으로는 공허와 불균형이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떠난 선택을 정당화할 거고요. 현실에 맞춰 살아가겠지만 내적인 결핍은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흐름이에요. 나는 괜찮아. 뭐 안정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살아. 그런데 왜 내 마음은 계속 뭔가가 부족하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선택은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려고 만들지만요. 실제로는 진정한 행복을 채우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불행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양양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 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